입장만을 고집을 해서 이 당을 갖다가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름대로의 책임감도 좀 느끼게 돼서 고민 끝에 이 당에 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건데 당을 떠남과 동시에 내가 비례대표 의원직 자체를 전부 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내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. 자, 천상일 차장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복귀했습니다. 이틀 동안 그 난리가 났던 더불어민주당 결국 당대표 복귀했는데 정리해 주십시오. 김종인 대표가 뭘 얻고 뭘 잃은 겁니까? 얻은 거는 비례대표 2번을 얻었죠. 네. 사실 그 논란으로 굉장히 촉발됐지 않습니까? 물론 일부 인사 중에 뭐 부적격자도 있었고 또 일부 중앙위원회에서 친노 또 운동권 인사를 꽂아 넣으려고 했다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또 가장 큰 폭발력은 셀프 홍천. 본인을 비례대표 2번으로 지명한 데 대한 굉장히 국민적인 반감, 여론의 반감 때문에 이 문제가 났었는데 결국 1박 2일의 공포 극장을 오늘 이제 사퇴 없는 걸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깔끔하게 본인은 비례대표 2번을 얻었고요.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밀어넣은 비례대표 명단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총선 이후에도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그런 또 아쉬운 점도 남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자, 지난 이틀 동안, 어제는 호기롭게 회의까지 참석해서 필요한 서명을 했습니다만 나는 떠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었는데 결국 돌아왔거든요. 어제 저녁에 비대위원들 전부 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김종인 대표 자택까지 찾아갔습니다. 저 장면이죠. 네. 어제 김종인 대표는 사실 지인을 만나러 밤에 나갔어요. 그래서 아무도 없었거든요. 집에 사모님만 계셨는데 우윤근 비대위원하고 박영선 비대위원이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단둘이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기다렸다가 김종인 대표를 만나고 돌아갔지만 결국 저 장면에서는 어떤 확답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었습니다. 자, 그럼 이분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. 자, 우윤근, 박영선, 과연 어떤 논리로 설득했는지 그때쯤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? 어제 장면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비례대표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것이다. 그런 설명이 좀 있으셨습니다. 당이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오늘 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셨지만 저희들 뜻은 오늘 피력을 했습니다. 자, 저런 논란 끝에 돌아왔고, 그런데 이제 결국 김종인 대표가 얻은 것, 잃은 것을 보려면 오늘 저 당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순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남희 차장. 그렇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오늘 10번 일단은 보면은요. 지금 그 네모나게 박스 돼 있는 부분 4명이 바로 김종인 대표의 그 전략공천 몫입니다. 1번, 2번, 4번, 10번은 김종인 대표가 딱 번호까지 지정해서 꽂은 비례대표 후보고요. 그렇죠. 본인은 이 부분까지는 챙긴 거고요. 3번의 경우는 당직자목 또 그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당직자, 여성 당직자를 3번으로 가장 먼저 올렸고요. 나머지는 바로 25명을 놓고 중앙에 투표를 했었는데 그 순위대로 지금 배치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역시 좀 컴퓨터 그래프를 준비한 걸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. 그런데 이제 10명, 처음에 김종인 대표가 원했던 10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날아갔잖아요. 전문가 집단, 이분들은 이제 그 투표에서, 중앙위 투표에서 25명 투표에서 그 높은 순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밀려난 겁니다. 지금 그 A그룹에 들어갔던 분들을 보면요. 물론 이용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노동 몫으로 10몇 번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. 그리고 박종원 전 그 공군 참모총장의 경우는 본인이 어떤 문재인 대선 후보 때 그 정책에 대해서 종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막말 논란에 휘말려서 결국은 박종원 전 총장은 아예 낙마를 했죠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를 A그룹이라고 했고요. 자, 이 사람들 사이에서 순위는 바뀌어도 좋지만 일단 이 사람은 꼭 당선할 수 있도록 10명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일요일 날 나온 김종인 구상입니다. 그런데 오늘 발표된 당안을 보니까 이틀 만에 4사람이 빠졌거든요. 정현 부법무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. 이 정도면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관철된 겁니까? 망가진 겁니까? 별로 관철 안 된 거죠. 네. 크게 볼 때
나름대로 아마 그 김종인 대표는 본인의 생각으로 그 당대표 자격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쇄신을 얘기했을 때 네. 가장 비례대표의 그 후보 순서라는 것은 그 당의 칼날을 한번 바꿔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운동가형 정당을 전문가형 정당으로 바꿔보겠다는 취지로 내걸었습니다. 그럼 네. 가장 당선 안정권인 A그룹 10번 안에 들어가는 후보군들을 철저히 이제 그 전문가형으로 걸맞는 인물로 바꾸고 싶어 했는데 네. 지금 여기 비율로 따지면 한 40% 정도 되는데 그럼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새로운 중앙이 뭐 절차를 거쳤다지만 저는 다른 인물이 투입됐다는 거는 색깔 변화가 안 됐다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이남희 차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제 1번부터 10번이라면 보통 한 15번, 16번 정도가 당선권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번 안에 있다면 뭐 당연히 당선될 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문재인 대표의 얼굴이랄까 그림자가 좀 어른거리고 있습니까? 문재인 대표와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주류 측과 가까운 꼭 문재인 대표로 대표되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주류 측의 인사들과 가까운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. 뭐 3번 같은 경우는 당직자지만은요. 자, 5번 이재정 민변 사무차장은 변호사 민변 출신이면서 바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, 이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기도 합니다. 바로 중앙위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고요. 김영권,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, 김영권 그 수석 부위원장, 농민운동했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만들자고 했던 그 혁신위의 혁신위원이었죠. 인미애전 혁신위원회 바로 남편이기도 했고, 문재인 대표가요, 이 김영권 후보가 바로 경북 의성에 출마를 했을 때 후원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영권 후보의 경우도 아주 그 문재인 대표의 어떤 김현권 후보도 바로 문재인 대표가 아주 잘 지원해줬던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이제 색깔별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. 자, 두 번째 바로 전에 봤던 그래픽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보면 쭉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뭐 이름은 저희가 쓰지도 않았거든요. 자, 당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람들로 흔히 얘기하는 중앙위원회가 정한 비례대표가 5, 6, 7, 8, 9, 13, 15번에 배치했고 김종인 대표한테는 1, 2, 4, 10번을 고르도록 했고 나머지 파란 글씨는 추가로 필요에 따라 좀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. 당직자목 그리고 여성목, 노동목 이게 의무적으로 당원 당규에 있어서 그 내 분야에 대해서는 무조건 포진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요. 중앙위원회가 쭉 정한 틀을 유지하면서 자 그럼 김종인 대표한테 4자리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요런 여성, 노동, 당직자, 청년 이런 거는 좀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해서 절충을 한 거네요.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김종인 대표가 입었을 상처,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거를 우려한 것인지 표창인 비대위원 같은 경우 모 방송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였던가요?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처음부터 이 김종인 대표의 발상은 아니었고 비대위 측에서 주축이 돼서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김종인 대표의 어떤 것인 것처럼 뭐 욕심처럼 셀프 공천인 것처럼 비춰진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위를 떠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번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위에서 큰 틀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입은 대표로서의 상처 앞으로 총선 이후에까지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 그 본인의 어떤 갈 길에 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번 기가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. 비대위 측에서는. 네, 전 차장.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? 그동안 계속 이제 비례대표 정할 때 김종인 대표가 했던 얘기는 운동권 문화 없애겠다. 제발 운동권 친구들 비례대표에 다 꽂아넣어서 당 분위기 흐리지 말고 전문가형으로 가자. 그래야 국민들한테 여기는 집권할 수 있구나라는 인상을 준다 그랬거든요.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정체성을 좀 맞춘 겁니까? 절충한 겁니까? 김종인 색채가 많이 들어간 겁니까? 아니면 과거처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까? 색깔로 봤을 때 뭐 빨간색이 눈에 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중앙위에서 투표를 거쳐서 그 나온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좋게 말하면 뭐 당원 당규도 지키고 또 김종인 대표의 목도 챙기고 여러 가지 다목적 그다음에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국 김종인 대표가 당의 색깔을 바꾸는데 결국 실패한 거다. 그게 앞으로 두고두고 총선 이후에도 김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지 오늘 김종인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오후 2시에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. 그 자리에서도 왜 내가 돌아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정체성,
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. 그 얘기를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. 확인합니다. 과연 이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전 사람들의 의심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자,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론은 뭐 절충보다는 일단 김종인 색채를 뚜렷하게 남기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네요. 네 자리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눈에 띈 게 있습니다. 보통 이제 남녀 이렇게 번갈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잖아요. 그런데 15번, 16번을 보니까 약간 좀 맞지 않는 게 눈에 띄는데 이남희 실장 이유가 다 있는 겁니까? 네, 오늘 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저도 이례적으로 이걸 봤습니다. 네. 이수혁 전 수석 대표가 홀수를 받았고요. 이 15, 16번만 남녀 순서가 바뀌어서 청년 몫으로 이제 정은혜 부대변인이 바로 16번을 받았는데 어떤 외교 몫으로 이렇게 공천을 할 필요가 있어서 15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이수혁 전 수석 대표를 15번에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성은 13579, 남성은 24680 짝수여야 되는데 그 규칙대로라면 두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. 정은혜 15번, 이수혁 16번이야 있는 게 맞지만 이걸 굳이 바꿨거든요. 그 다 이유가 있어 보이죠. 그러니까 지금 설명에 따르면 외교력의 라인을 그래도 이제 전문가 그룹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앞쪽에 놨었고 또 그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의 안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가능성을 15번까지를 조금 더 보고 있는 거지 16번부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아직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결과를 보니까 15번에 딱 멈춰서 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. 그 경우에는 이 정은혜 부대변인이 당선되고 이수혁 전 대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바꿔놓은 거다.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. 근데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성에게 13579, 남성에게 24680 주는 게 불문율이 아니라 딱 규정이 있다면서요. 원래는 이제 그 여성 문천 추천제라고 해서 과거에는 순위 자체를 앞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했다가 한 번쯤 바뀌어서 이제 그 남녀 평등 실현 원칙 중에 하나로서 추천할 때 비례대표를 그런 식으로 주도록 돼 있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명문화 해놨는데 지방의회의 경우는 이 홀짝홀짝 퐁당퐁당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. 근데 국회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만 안 지켰을 때 피해를 볼 처벌 규정이 없다 하네요.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? 아니요, 그렇게 할 수는 없죠. 저거 도입한 취지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의 차별적인 정치적 위치를 더 올린다라고 하는 데서 도입을 했었고 처음에는 순위를 아예 상위권으로 줬다가 그나마 너무 과보호가 된다고 해서 제가 홀짝을 준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런 이유도 있겠고 국회 분들이 모든 법을 만들 때 스스로를 처벌하는 법을 만든 전례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건데 어쨌건 만약에 두 분 다 당선되더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법을 어기면서 들어가는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자, 이걸 어떻게 당은 국민들한테 설명할까요? 어쨌건 후보 등록이 내일이니까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. 바꿀 수 있을까요? 어쨌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자, 김종인 대표 2번 받았거든요. 이건 정현욱 부본부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남성 후보자 중에 최우선 순위를 받는 것, 그렇게 자존심하고 관련된 건가요? 최우선 순위 받으면 뭔가 무게가 확 실립니까? 아마 그 부분이 본인이 직접 의도를 했는지,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비대위원들이 그렇게 의도를 했던 건지, 그건 아주 뭐 좀 설명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다만, 본인은 마지막에 배수진을 치는 식의 번호를 받지는 않고, 분명히 책임지는 것만큼 자리를 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게 꼭 체면 뭐 여러 가지하고 고려한 건지 본인은 뭐 좀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은 워낙 지금 극구 부인을 하고 있어서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번 준 거 받게 되는 과정에 조국 교수의 코멘트도 영향이 좀 있었을까 싶은데 그동안 중앙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거 물러내리십시오. 무슨 2번입니까? 14번이 적당합니다. 라고 말한 거 모욕을 준 거다. 순위는 그분에게 맡기는 게 예의라고 했습니다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얘기가 좀 달랐었거든요. 하루 만에 이런 표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. 친노 중에서도 이제 얘기가 좀 달라요. 문성근 이제 배우죠. 친노의 핵심 인사인데
그 문성근 씨도 총선 승리가 우리가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비례 2번 주자. 그 정도 못 주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제 강금실도 전 법무부 장관은 이거 더러운 거래다.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했거든요. 이번 김종인 대표의 2번을 놓고도 친노 사이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혹자는 친노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직은 교통 정리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위원회나 이런 외부 지역에서 전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하루 만에 싹 많이 바뀐 걸로 없고 뭔가의 기획자가 있고 지휘자가 있어서 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. 결국 그게 기획자가 문재인 전 대표 아니냐. 당의 주인이 분명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.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고, 그렇다면 지금 엄연히 당의 공식적인 대표는 김종인 씨지만 당의 숨은 엄연한 또 주인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냐. 이번 중앙이 어찌 보면 뭐 쿠데타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당의 엄연한 주인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준 것 아니냐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아까 조국 교수와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도 나름대로 친노 진영은 친문 진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의사 전달 과정도 일사불란하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니냐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쨌건 김종인 대표가 돌아왔고 2번을 얻었으나 좀 체면을 구겼죠. 자, 앞으로 난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만 역시 당의 주인은 문재인 전 대표이고 그들이 장악한 중앙위원회 중심으로 비례대표 구선이 짜여졌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공천 얘기, 비례대표 때문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 얘기를 하나하나 사람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순위 확인합니다.